네, 김하희쌤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 계속 진행됩니다. 민법 교재 세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 진행하는 게 학교에서 요약집으로 진행하고 있죠. 다음 좀비기 주문제집, 강의 노트 세 가지가 있고, 이 두 권, 세 권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잘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 이름도 적으세요. 민법인가 또는 종회사법 구분하시고 교재 이름까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42강 강의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 요약집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합격서는 104페이지죠. 104페이지인데 이 상인법은 주임법과 구조가 유사하죠. 그래서 주임법과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이 정확히 정리되면 상인법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일단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해요. 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되죠. 일시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되는데 상인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즉 영리 목적으로 임차해야 되고 비영리 목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서울은 9억입니다. 9억 이하는 상인법 전부가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은 보증금이 100억이어도 적용돼요. 상인법은 돈 많은 상가임차엔 원칙 보호하지 않고 영세 상인 위주로 보호하는 거죠. 이걸 꼭 외우셔야 되는데 이제 환산보증금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먼저 3개월 체지 규정, 권리금 보기 규정들, 그 다음에 폐업으로는 임차인 해지권,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요구권 이 6개들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금액을 초과하면 일단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없어요.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그 다음 최단기간 1년 보장도 없어요. 그럼 6개월 약정하면 6개월 유효예요. 1년 보장 안 돼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없다.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초를 세워요. 자, 회사에 초상권이 있어요. 회사의 초상권. 초상권이 폐지되면 그 회사 거의 망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대표가 깨갱이 있습니다. 다시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대표가 깨갱. 외우던 그 어디에 써먹은지 모르니까 초를 넣어서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 나와요. 가본 22년 을소유네요. 을소유 상가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6억, 월차임 400으로 임차했다. 그리고 대항 요건을 갖췄다 했죠? 그럼 상인법에서 금액이 나오면 환산합니다. 월세 곱하기 100 하면 4억이죠? 더하면 10억이네요. 9억을 초과하니까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만 적용됩니다. 그럼 틀린 거 그러면 항상 오답은 정해 있어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이제 5번에 딱 보여요. 5번. 우선 변제 틀려요. 이게 정답입니다. 항상 정답은 정해 있어요. 거의. 중개사법도 우선 변제라고 거의 정해 있습니다. 처음부터 풀어볼까요? 자, 깨갱 인정됩니다. 1번 임차인 갑의 깨갱은 최초 임대차 포함해서 여기 10년이라고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행사입니다. 이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그럼 6개월 유효라고 그랬죠. 최단기간 1년 보장 안 되니까 6개월 유효. 그러니까 임대인 을도 6개월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깨갱 적용돼요. 갑의 깨갱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4번 임대차 종료 후 여러분 지문이 길면 항상 어디 보랬죠? 제일 뒤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수 없다 맞아요. 여기 없죠? 정답은 5번. 우선 면제 X. 우선 면제 X. 이거 외우면 끝나는 거죠.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상인법 적용 범위. 일단 적용 대상은 상가 건물인데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즉 영리 목적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조물 주된 부분이 영업용도 적용됩니다. 다음 미등기 전세 적용돼요. 전세권 등기하지 않았죠? 임대차입니다. 적용됩니다. 일시사용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주임법과 똑같죠? 그 다음 비영리 임대차 적용 안 돼요. 뭐 교회, 동창회, 정치인 등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적용 범위는 그 다음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금액은 이제 환산보증금이에요. 환산. 서울은 9억. 과밀억제권인데 서울은 제외하죠. 서울은 이쪽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부산이네요. 여기는 6억 9천, 6억 9천. 다음 광역시인데 수도권 정비교역법에 따른 과밀역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이게 인천광역시. 다음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는 니은으로 올라오죠. 군은 밑으로 내려와요. 광역시 아래 군이 있죠. 인천광역시 광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는 위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제외. 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5억 4천 이하 적용되고 그 밖 지역은 3억 7천 이하가 적용된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하만 적용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아까 이게 외운 거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이요. 이게 아까 외운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 다만 3조 대항력, 10조 1항, 2항 잘 보세요. 이게 사망입니까? 사망 본문입니까? 본문. 그러면 사망 단서는 적용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어려워서 시험에 안 나왔지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계약기구권들. 그 다음에 10조 2부터 국가지규형, 계약 권리금 규정. 이들이 다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게 아까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이고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된다고 이미 봤던 겁니다. 또 이런 계제는 105페이지 위쪽에 박스 항의법에서요.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 꼭 외우세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5%가 무슨 말인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벽에 서울에 상가가 있는 5층짜리 있습니다. 임차인 층에 한 명씩 들어왔다 가정해보세요. 그럼 A는 나이키 대리점하고 B는 미용실, C는 노래방, D는 목사님이에요. E는 주거용으로 임차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얘는 보증금 3억, 월세 1,000만 원, 얘는 2억 800, 1억 400, 1억 200, 얘는 월세 없이 보증금 4억. 그러면 A는 장사하니까 상인법에 적용되는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이미 10억이네요. 합산하면 13억이라 9억을 초과해서 상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얘도 환산하면 월세 곱하기 100, 8억이고 10억이라 상인법 적용되지 않는다. 얘는 월세 곱하기 100, 4억이죠. 다음 5억이라 상인법 보호되네요. 여기는 월세 곱하기 100에 가면 2억이고 합산하면 3억인데 이건 비영리죠. 비영리랑 상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주거용도 아니라 주임법도 적용되지 않아요. 얘는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 무조건 주임법 적용된다. 근데 이들은 다 임차인이라 타 민법 임대차는 적용됩니다. 똑같아요. 특별법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서로 다른 겁니다. 여기서 A, B. A, B는 장사하지만 왜 상인법이 적용이 안 되죠? 9억을 초과하니까. 그래서 아까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은 적용된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항력은 뭐 주임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이제 105페이지 중간에 02번 대항력입니다. 예, 동그라미 1번. 상가건물 임대차는 임차권 등기하면 되잖아요.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빼면 틀려요. 신청한 때 다음 날부터 가로쳐 보세요. 제3자에 대하여 대항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죠. 동그라미 2번. 자, 임차인이 폐업 신고하였다. 그럼 폐업 신고하면 대항력이랑 다 상실합니다. 하였다가 다음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했잖아요. 그럼 이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고 옛날 건 이미 다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종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이미 다 소멸했습니다. 여기서 소멸했다. 그 다음 대항력이 있다가 뭐죠? 양수인 기타 권리 승계한자는 임대인 양도인지 승계한다. 주임법하고 똑같네요. 대항력이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여기 양괄호 2번까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동그라미 3번 있어요. 자, 양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게 양괄호 2번인데 동그라미 3번 있죠? 이건 주임법에서 외웠어요. 자, 3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금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이를 직접 주임하면서 그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에서는 전차인 주민 등록, 상위법은 전차인 사업자 등록이라고 주임법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 겁니다. 다음 보증금 보호로 가겠습니다. 자, 임차권의 대항력권과 여기 세무서장이네요.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임차금을 가로열고 대지 포함 동그라미 쳐요. 주임법, 상임법 다 대지 포함. 대지법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 있습니다. 그 다음 소액보증금 최고수 면제가 있는데 자, 주임법은 금액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상가는 2014년부터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상임법의 소액 임차인 판단할 때는 환산이에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주임법에서는 월세 고려 안 했죠. 차임 안 봤어요. 근데 상임법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서울은 환산보증금 6,500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그 중에서 2,200까지 최고소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주임법은 차임 X, 상임법은 차임도 고려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건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최고소 면제는 소액 임차인이면서 대항력권을 갖춰야 되는데 이 경우 대항력권은 경매신용 등기 전에 갖춰야 한다고 주임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2분의 1 주임법과 똑같아요. 임대인의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이 상가금을 가액 대지 포함 동그라미 치시고 대지 포함 똑같다. 2분의 1 초과한 경우에 금물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나요? 이게 최고선 변제 바르죠? 최고선 변제권이 있다고. 주임법 2분의 1 똑같습니다.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주임하고 똑같아요. 다음 차임 증감 청구 5% 똑같다. 상주 증오. 상임법 주임법 증액 5% 20분의 1 똑같다. 상가집 가서 상주를 증오한다고 했었죠? 똑같다. 여기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 양고로번의 1번 임차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본 법률 49조 1항 2호 이게 예를 들어 코로나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에 따른 집합 제한이나 또는 금지 조치 가로열고 운영시간 제한 조치 포함합니다. 우리 예전에 막 커피숍 학원 운영시간 막 9시 막 이렇게 제한했거든요. 총 3개월이네요.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했네요. 폐업했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월세는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럼 폐업했는데 월세를 계속 내게 되면 임차인 다 죽습니다. 그럴까봐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폐업하면 중도에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몇 개월이요? 3. 상위법은 숫자가 3자가 많아요. 상위법은 숫자가 3자가 많다. 여기도 3이네 3. 1번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받은 3개월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해지했죠.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 내줄 시간을 3개월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겼다. 자, 이제 존속기간 보장 가세요. 107페이지. 먼저 최단기간 구조가 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 1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임법은 2년, 상임법 1년. 다만 여기도 임차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항은 주임법과 똑같아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죠. 그럼 보호해야 되니까 임대차는 계속 존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반가로 1번, 2번 다 있고, 다음 양가로 2번 묵시갱신이 있는데 여긴 주임법과 차이점이 임차인 규정이 없습니다. 임차 규정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주임법. 주택임대차 3년 했거든요. 그럼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 뭔가 통지해야 되고,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끝나기 2개월 전에 뭔가 통지해야 돼요. 임대인도 이때 아무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여기까지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만료되면 법에서 묵시갱신시킵니다. 이때 보증금 월세는 전과 똑같지만 기간은 전과 똑같은 게 아니라 2년으로 본다. 단 이때 누구만? 임차인만 나간다고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주임법인데 이제 상임법. 자, 상임법 잘 보세요. 상임법은 이 보라색 임차인 규정 없어요. 상임법은 보라색 임차인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서 임대인만 있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갱신 안에 끝나면 나가, 또는 조건 변경 통지, 보증금 올려줘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앞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건으로 본다. 동일한 조건은 돈, 보증금, 월세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 1년으로 본다. 여기 임대인만 있죠. 임차인 없죠. 잘 보세요. 이거 없어.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웁니다. 이거 없어요. 이건 2항이에요. 이건 2항입니다. 2항. 분명히 1항에 임차인 없어 지웠습니다. 그 상위법은 이게 1개월이에요. 여기도 1년. 이렇게 1개월. 이렇게 1년. 여기는 주임법 똑같다. 법정이신 내면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3개월. 그래서 임차인 규정이 없고 일자입니다. 이렇게. 그러게 법조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가 나오는데,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최초 임대차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여기 10년이네요. 주임법은 2년, 상임법 10년. 엄청나네요. 왜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들어갈 때 뭐 시설 투자한 거 아니죠? 권리금 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2년이에요. 근데 상가임차인은 권리금을 몇 억을 주고 들어와요. 빈 건물이면 상가 시설을 몇 억을 투자합니다. 몇 억. 그걸 해소할 기간을 10년간 보장합니다. 그럼 10년이라 최초 임대차 포함이야 토탈 10년이죠? 10년. 그래서 포함입니다. 그 자리에서 10년이에요.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을 본다. 다만 차임보증금은 청구된 차임보증금의 5%, 100분의 5 구매간에서 증감할 수 있다가 10조 3항이거든요. 10조 3항. 그러면 다만이 단서, 첫째 줄이 본문이죠? 다만이 단서가 5%네요. 그 다음, 이건 지난번에 임대차를 때 했습니다. 임대인 통지받고 전대차 계약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직접 하면 틀리죠?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 행사 못하죠. 임차인을 대위해서 해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절 사유.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죠. 다만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게 상인법. 그럼 주임법은 포시라고 타고 있는 대처리가 부추와 이하포사 먹으니까 메뉴일부가 점일중인데, 상인법은 포시라고 타고 있는 대처리가 여기 삼합포산, 부추와 삼합포산 먹으니까 메뉴일부가 점일중. 여기만 달라요. 여기만 다르다. 그러니까 상인법은 숫자가 3자가 많다. 여기 포실은 직계, 존속, 비속 포함 실거주예요. 근데 여기 포실은 포함 10년이에요. 최초 임대차가 포함 10년, 제외 X. 이게 포실 의미가 다르고 2자, 3자가 다르고 다 똑같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주의하세요. 여기 삼합보쌈은, 이거 이제 삼합보쌈이, 삼합이 뭐죠, 여러분? 돼지고기, 김치, 홍어, 삼합보쌈. 근데 포실은 포함 실거주. 상가는 실거주가 나올 수 없죠? 최초 임대차 포함 10년.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고난 처리가 7호. 전부들은 대부분 철거죠? 타법령 철거 재건축, 고지, 안전사고 우려가 타고난 처리. 이게 난이죠, 난. 이게 안. 다음에 부정하게 임차, 부추. 3기연체, 합의하에 보상, 삼합보상. 다음 4번, 5번, 6번이 4번 일부. 전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전대, 멸실, 고의또는 중과실, 파손, 중.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우리 책에 총 3번 나온다 했죠. 민법 109조 차고 민법 딱 한 번, 주임법 여기 한 번, 상위법 여기 한 번, 이렇게 우리 책에 총 3번 나옵니다. 그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이 AB는 장사하지만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해서 상인법 적용 안 되는데 뭐가 적용된다 그랬죠? 초당폐지 대표 깨갱. 계약갱신 요구 인정됩니다. 그럼 C는 상인법 전부 다 적용되죠? 그럼 갑과 C가 임대차 2년 했어요. 근데 갑이 2년 지나면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C는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갑이 그래? 그럼 너 월세 600만 원으로 올려줘 그래요. 그럼 장사하란 말입니까? 나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5%가 5%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이 B도 갑과 2년 했거든요. 갑이 2년 지나면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B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A, B에게는 5% 보가 안 되면 5%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이들에게 계약갱신 요구 인정했지만 5% 보호 안 해주니까 인정하나마나라고 말이 많았어요. 아무튼 없습니다. 없다. 근데 없다는 걸 우리나라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이면 5% 이상 못 올린다고 거짓말 치세요. 5% 노래 부르세요. 우리가 임차이면. 우리가 임대이면 야 필요 없어 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 갔냐면, 자, 합격서 104페이지 펴보세요. 합격서 104페이지. 104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다만 3조, 10조 제1항, 제2항, 제3항입니까? 3항 본문입니까? 본문이죠. 그럼 단서를 빼버린 거죠. 단서가 아까 이 5%거든요. 5% 빼버렸다. 5% 보호 안 된다. 5% 보호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실생활에 아주 중요할 겁니다. 잘 알으세요. 다음 권리금이라는 게 상가는 이제 권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다시 108페이지로 오세요. 108페이지. 자, 갑소의 상가가 3층이 있는데 의리 임차인으로서 식당합니다. 갑이 임대인, 의리 임차인. 근데 식당을 병한테 넘긴대요. 그럼 병은 의리의 식당을 인수하는 거죠. 그럼 식당에 대한 재산적인 가치가 있죠. 첫째, 유형물, 눈에 보이는 거. 뭐 에어컨, 테이블, 냉장고, 뭐 식당이 고급 식당이라 전등이 막 500만 원짜리 있다는 것들. 눈에 보이는 유형물, 눈에 안 보이는
무형적 가치가 있어요. 단골 손님이 엄청 많아요. 자리가 엄청 좋아요. 여기 횡단보도가 딱 있다, 이렇게. 그럼 무형물 가치, 무형적 가치. 그 정보를 다 권리금이라고. 병은 권리금을 을에게 줘야겠죠. 그리고 한편 병은 1층에서 장사를 하면 임대인 값과 건물 임대차해야 됩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소유자와 병, 권리금 계약 당사자는 현재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대리자입니다. 근데 악덕 임대인들이 권리금 못 주게 방해하고 자기가 권리금을 막 가로챕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만든 게 권리금보호 규정입니다. 그럼 양가로 1번 권리금 정의.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 병, 다음 임차인 을이 을, 임대인 X,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있죠? 이게 법 10조 5사, 10조 5사다. 그럼 반가로 1번. 임차인 권리금 보호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 보세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여긴 또 종료시까지네요. 종료시까지. 1개월이 아니고 종료시네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을 을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 병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누가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까?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은 방해할 수 있다죠. 임대인은 방해할 수 있다. 그럼 임대인이 방해할 수 있다란 권리금 보호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10조 1항이 아까 타고난 대처리예요. 10조 1항 각호가 아까 타고난 대처리. 그래서 10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데 임대인은 방해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차인이 완전히 독박이네요. 일단 상가 임차인이 여기에 해당되면 10년 장사 못하고 쫓겨나죠. 10년 보장 안 되고 쫓겨나요. 쫓겨나면서 권리금 보호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독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여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권리금 방해하는 겁니다. 다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권리금이 보호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바뀌었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 네 가지 하지 마라. 네 가지 하지 마라. 여러분 책은 108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1번부터 오른쪽 10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럼 1번 이겁니다. 야, 권리금은 을이 받아야 되니까 임대인 너가 권리금 요구하거나 권리금 받지 마. 그게 1번이에요. 1번.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 병에게 권리금 요구하거나 병의 권리금 받지 마 이겁니다. 2번 이거예요. 권리금을 을이 받아야 되니까 을에게 못 주게 방해하지 마. 2번.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럼 1번이 뭐라고요? 감도가 받지 마. 2번이 뭐예요? 을에게 주는 거 방해하지 마. 그럼 3번은 이겁니다. 야, 너는 나랑 임대차 해야지. 권리금은 을, 임대차는 나. 을은 월세 200만 원 주거든, 200만 원. 근데 너는 월세 500만 원 내놓으라고 2배 이상 올려버립니다. 이러고 현저히 차임 보증 올리면 결국 권리금 주고 들어오란 말이에요. 권리금 못 주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 차임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이죠.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 요구하기. 그럼 1번 이겁니다. 권리금 감리가 받지 마. 2번 을에게 못 주게 방해하지 마. 3번 현저히 고액의 차임 보증 받지 마. 그럼 4번 이거예요. 갑이야,
왜 나보다 키가 커? 나 키 큰 사람하고 임대차 안 해? 라고 임대차 거절하면 될까요? 세상 키 크다고 임대차 거절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4번.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말한 거죠? 키 크다고 임대차 거절하지 말한 겁니다. 4가지 하지 말한 거죠? 4가지 하면 권리금부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자, 이제 반가로서 한번 손해배상. 우리 측 반가로 2번이네요. 죄송합니다. 반가로 2번. 제가 제목을 2번. 자, 이제 권리금 못 받게 방해했죠. 가분들에게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시 권리금 받는 거 갑이 방해해서 을에게 손해 생기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다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계산점 중이에요.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에요. 어차피 임대차가 끝나야 권리금 받는 거죠. 임대차 종료한 날이고 소멸시효 3년. 그러니까 상위법은 숫자가 3자가 제일 많다.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3년입니다. 이제 아직 시험에 나온 지 없지만 권리금 적용 제외가 있어요. 그래서 10조 4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권리금 보호 규정. 보호 규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금을 임대차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아래에 해당하면 권리금 보호 못 받는다. 권리금 보호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임대차 목적물 상가건물이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이다. 즉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들어가면 나올 때 권리금 보호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가로 열고 다만 전통시장의 삼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특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그 말은 전통시장에 들어가면 권리금 보호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에 해당되면 권리금 보호 안 되는데 제외니까 여기는 권리금 보호 된다. 된다죠? 그럼 시험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가 무슨 말인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그냥 이대로 씁니다, 시험. 왜냐면 유통산업 발전법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물어봐요. 그냥 이대로 시험을 냅니다. 근데 참고로 무슨 말인가, 참고로. 대규모 점포란 매장 면적기가 3,000여 정도 대상인 점포입니다. 뭐 대형마트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뭐 그런 것들. 다음 준대규모 점포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가 있고 또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그 계열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등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게 롯데마트죠. 여기 동네마다 롯데슈퍼 같은 거. 이게 롯데아울렛이죠. 롯데아울렛 이런 것들. 또 이게 이마트면 보통 동네마다 뭐 에브리데이 같은 거 에브리데이. 또 여러분 노브랜드라고 매점 가봐서요. 노브랜드도 여기에 들어와요. 이렇게. 결국 이거죠. 결국 대기업한테는 권리금 받지 마. 그리고 대기업한테 권리금 받지 말고 선배들끼리 권리금 보호해줘 그 말이죠. 다음 2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이 국가재산 또는 공유가 지방자치의 재산이에요. 공유 합의할 때 공유 아니에요. 이게 000 지방자치 재산. 즉 국가 건물에 들어갔어요. 나올 때 권리금 보호 안 돼요. 만약에 경기도 건물이 있거나 만약에 뭐 수원시 건물이 있다. 그럼 나올 때 권리금 보호 안 돼요. 결국 법은 또 국가편. 결국 법은 대기업편, 법은 국가편. 서민들끼리 권리금 보호하고 오순도순 살라 이 말입니다. 좀 불합리해 보입니다. 마지막 이제 상위법은 차임 연체 몇 개? 3기 연체를 떼이지할 수 있다. 민법 2기, 주임법 2기, 상위법 3기입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볼게요. 상위법 옳은 겁니다.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확정일자 틀렸죠. 황우석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고 대항 요건이 아닙니다. 2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이 법 적용되지 않나 맞았죠. 상위법은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다음에 여기는 1년이죠. 주임법이 최단기간 2년, 이건 주임법이에요. 상위법은 1년. 다음에 여기 상위법은 차임이 3기 연체할 때 해지할 수 있죠. 3기. 4번 권리금에서 방위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 맞았지만 아까 기산점이 방이 있는 날 아니고 임대차가 끝난 날, 종료한 날. 어차피 끝나야 권리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산점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에요. 그리고 상위법 숫자가 3자가 제일 많다. 3년.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는 주임법과 상임법까지 공부했고 이제 법 3개가 남았죠. 그럼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이면 좀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벅차기 때문에 다음 이제 마지막이라 일단 오늘은 2개 법 잘 공부하세요. 실생활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중개사법도 연결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주임법, 상임법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자, 감사합니다.